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추론하며 읽기.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내용을 읽고서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추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추론하면서 읽으면 더 재미가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단원을 넣은 건데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강민이가 글을 읽으며 추론하는데, 활용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의도나 관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봐야지. 자, 글에 드러나지 않는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 그게 뭘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론하면서 글을 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볼까? 자, 봅시다. 피하고 싶은 징크스, 그리고 해야만 하는 루틴. 자, 우리 우리 징크스라는 단어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자, 징크스라고 하는 거는 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군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어떤 운동 선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뭐를 안 하면 게임에 진다. 그래서 자꾸 징크스라는 그런 것들을 뭐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 루틴이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이 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 선수들이 좀 많이 하죠. 매일매일 그걸 지키는. 자, 그래서 버릇을 준수하라. 자, 테니스는 매우 민감한 스포츠이다. 자, 그래서 특히 경기를 시작하는 서브를 넣을 때는 예민해진 선수를 배려해서 관중은 침묵하는 것이 관례일 정도이다. 자, 선수들은 민감한 상황에서 일관된 서브를 하려고 자신만의 버릇을 고집한다. 자,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자신만의 버릇이 생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처음 부분이고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선수는 서브를 넣기 전에 수십 번의 공을 튀기고, 자, 어떤 선수는 새 공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다. 또 머리카락을 귀 뒤쪽으로 넘기고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괴성을 지르는 선수들도 있다. 예를 들어줬죠. 됐어요? 자, 세계적인 한 테니스 선수는 서브를 넣을 때마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버릇이 한두 가지 아니다. 일단 공을 코트에 3번 튕긴다. 실수로 2번이나 4번을 튕기는 일조차 없다. 이어서 엉덩이에 낀 바지를 오른손으로 잡아 뺀다. 이후 양쪽 어깨와 코를 차례대로 만지고 나서 비로소 서브를 넣는다. 자, 엄청 엄청 이게 어, 버릇이 되게 얘기를 지금 예시를 들어줬죠. 자, 봅시다. 자, 그는 다른 순간에도 수많은 버릇을 고집한다. 자, 뭐 이거 할 때만 서브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시작 전 코트에 들어설 때 항상 왼손에 라켓을 쥐고 재킷을 벗는 동안 계속 점프하며 음료수 병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놓는 등의 유별난 버릇은 한 일간지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기사화할 만큼 시시콜콜하고 집요하다. 자, 기사에 따르면 이 선수의 버릇은 19가지나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처음 부분에서는 테니스 선수들이 자 고집을 부리는 특별한 버릇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메모를 이렇게 했어요. 자, 메모를 보면 제목을 보니 이 글은 징크스와 루틴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글쓴이는 루틴과 징크스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자, 그러니까 자, 루틴과 징크스는 다른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자, 머릿속을 정돈해서 경기에 집중하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던 이 선수의 인터뷰가 생각나. 글쓴이도 이러한 행동이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자, 지금 어, 글쓴이가 이게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이게 배경 지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누구야? 강민이가 인터뷰한 게 이제 기억이 난 거야. 배경 지식. 됐어요? 자, 그래 놓고 글쓴이도 이러한 행동이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일종의 추론한 거야. 그 내용은 한번 봅시다. 자, 루틴과 징크스. 그 다음에 무엇이 다른가?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루틴과 징크스를 지금 다른 점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점에 집중하는 걸 우리가 대조라고 합니다. 공통점을 가지고서 놀 때는요, 그거는 비교라고 해요. 자, 대조는 차이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 자,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목을 보니까. 자, 그래 놓고 자, 중간 가겠습니다. 자, 긴 예비 동작 때문에 종종 시간을 끈다는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 선수들이 자, 경기 내내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루틴이기 때문이다. 루틴. 자, 루틴이란 스포츠에서 어떤 목표 행동을 하기 전에 긴장감을 떨치려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반복적인 행동. 자, 이거를 우리가 루틴이라고 스포츠에서 일컫는 말이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루틴의 뜻을 얘기해 줬죠. 자, 연습할 때 취한 행동을 실전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지켜서 했을 때 최상의 목표값이 나온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스포츠 심리학자에 따르면 자, 전문가의 말을 이제 인용합니다. 인용. 자, 루틴은 자,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 최대 능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대요. 바꿔 말해 루틴은 궁극적인 행동 목표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 습관. 자, 긍정적인 행동 습관. 그러니까 지금 루틴에다가는 자, 최상, 최대, 긍정적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자, 루틴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흔히 나타난다. 예컨대, 자, 우리는 등교를 하면서 평소에 다니던 길로만 다니지 다른 길로 가려는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 매일 다니던 그 길이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틴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됐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를 하고 이렇게 루틴을 짜놓는. 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평소와 똑같이 자고 평소에 먹는 대로 먹으라고 조언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그러니까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잘 보면 자, 루틴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을 보니 글쓴이가 루틴을 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분명해. 지금 여기 루틴 설명하면서 이런 단어들. 자, 지금 긍정적인 단어들이 쫙 적혀 있죠. 그래서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루틴은 행동만 일컫는 말이 아니다. 자, 그래 놓고, 자,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길 수 있다. 라든지, 자신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선수를 흔히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루틴의 이제 다른 예죠. 됐어요? 자, 이런 말은 단순히 허세나 자만심이 아니라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또한 루틴이라 할 수 있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자, 지금 그래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요, 되게 긍정적인 거를 얘기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문장, 요 표시한 문장이죠. 보시면 이 문장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관련된 루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글쓴이가 루틴의 다양한 종류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그래놓고 루틴은 이번에는 징크스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이제 여기는 아까가 중간 1이었으면 여기 중간 2라고 합시다. 이제 징크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점. 우리가 차이점에 집중해서 글이 진행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대조라고 한다고요. 대조하는 점 봅시다. 징크스는 원래 자, 좋지 않은 일이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거. 징크스는 뭐라고요? 좋지 않은 일이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됐어요? 이건 뭐예요? 징크스의 뜻이죠. 예컨대 경기 전에 수염을 깎았더니 패했다면 면도라는 행위 자체가 해당 선수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징크스. 그치? 미역국을 먹은 당일에 경기장에서 미끄러지나 넘어지면 미역국을 먹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징크스가 된다.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맞히면 그날 이기지 못한다는 속설도 징크스에 해당이 된다. 지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죠. 됐어요? 그래놓고 스포츠 선수에게 징크스는 자신이 경험한 행동으로 인해 우연히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고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동이다. 이제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진짜 징크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에게 징크스의 의미가 이렇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기에 패하지 않으려고 면도를 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미역국을 먹지 않고 골을 넣어 승리하려고 자신의 슛이 골대에 맞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에게 면도, 미역국, 공이 골대에 맞는 일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됐어요? 지금 일단 이 글 자체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게 예시입니다. 예시. 많이 들었던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부분적으로 징크스의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를 정의라고 해요. 지금 글을 써 나가면서 그리고 앞부분에서 루틴과 징크스를 비교로 시작해서 차이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가 같이 쓰인 거고요. 우리 저기 전문가의 말들을 인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안에는 우리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많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뭘 얘기하는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그다음 갑니다. 루틴과 징크스에 집착하는 선수들의 태도는 모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우리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자체가 요 부분은 비교입니다. 비교. 뭐냐면 공통점에 대해서 두 개념에 대해서 공통점에 집중을 하면 비교라고 해요. 비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은 모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몸부림.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에 이제 집중하면 대조가 되는 겁니다. 혹자는 루틴을 긍정적 징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루틴과 징크스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루틴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이고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야.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끝까지는요. 루틴과 징크스를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본문이 들어가면 비교 대조, 지금 중학교 1학년 거니까
비교와 대조를 구분시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즉 루틴은 늘 하던 대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징크스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 자, 징크스와 루틴의 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메모를 했네요. 글쓴이는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뭐한대요?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어. 루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려고 징크스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같아. 이게 글쓰기의 방법의 대조를 사용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3살 루틴 80까지 가면 달인이 된다. 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거를 지금 변형했죠. 속담을 변형해서 어, 루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강조. 그래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끝. 자, 루틴과 징크스가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면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자, 그래 놓고 자, 실제로 루틴은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 우선 나쁜 징크스를 루틴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 이게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자, 수염을 깎으면 경기에서 패배하는 징크스가 있더라도 평소 루틴이 내 몸에 강력히 자리 잡고 있으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자, 징크스는 인과관계가 거의 없지만 루틴은 인과관계가 강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 놓고 몸에 밴 루틴은 긴박한 순간에도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해준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겠네요. 여기 1번 할까? 자, 긍정적 효과. 자,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관된 행동이나 생각은 상황이 달라져도 사람이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뒤에. 자, 그럼 이것도 이 부분도 우리 긍정적 작용이에요. 루틴에. 자, 이게 세 번째. 자, 그래놓고 여기 이 부분이 이 문장을 보니 스포츠 분야에서 시작된 루틴이라는 개념을 실생활까지 확장하고 있어. 결국은 글쓴이가 하려는 말은 실생활에서 루틴과 연관 짓겠지. 자, 그러면서 여기 아래 루틴과 연관 짓는 내용이 등장하잖아. 그치?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인다 이랬어요. 자, 평소 긍정적인 습관을 많이 들인 사람이 스포츠뿐 아니라 삶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자, 한 가지 일을 루틴으로 꾸준히 실행하면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게 된다. 자, 루틴에 긍정적 효과 4라고 하겠습니다. 자, 효과가 엄청 많네요. 자, 스포츠 선수의 루틴이 그를 해당 분야의 최고의 선수로 만드는 것처럼 일상의 루틴도 수십 년 동안 축적되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수많은 달인 같은 특정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루틴이 쌓이면 실력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 생활 속 달인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과 경험으로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루틴을 개발하고 그것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게 루틴이야. 됐어요? 선생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인강을 하루에 3개에서 5개 찍는 게 루틴화돼 있거든요.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갑시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자,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 1만 시간은 대략 10년이래요. 10년. 자,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나만의 루틴을 적어도 10년은 지속해야 성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만의 이게 글쓴이의 이의 마음이죠. 뭐예요? 자신만의
루틴을 지속하기를. 그러니까 꾸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꾸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밑줄친 부분, 어떤 일을 루틴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이 문장에서에도 루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네. 됐어요? 자, 우리 어, 마무리 볼게요. 자, 글에 나타난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며 읽기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추론할 때 활용한 정보가 되겠죠. 자신의 배경 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서 글을 꼼꼼하게 읽어봤어. 자,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생각하며 자, 읽으니 글의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추론하며 읽기의 효과겠죠. 효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강민이가 글을 읽으면서 자, 공책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피하고 싶은 징크스, 해야만 하는 루틴. 처음, 테니스 선수들에게는 경기에서 서브를 잘 넣기 위해 특별한 버릇이 있었어. 중간,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점. 자, 목표 행동을 하기 전에 자, 긴장감을 떨치려고 습관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행동. 운동선수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지. 징크스. 경험한 행동과 나쁜 결과 사이에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 자, 그래서 루틴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이고요.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 놓고 끝으로 자, 루틴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일의 성공 확률은 올라가고요. 불확실성은 줄어들었다. 됐어요. 루틴의 긍정적인 효과. 자, 그 다음 루틴을 꾸준히 실행하면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게 된다. 그 다음 자, 1만 시간의 법칙. 자, 루틴을 10년 정도 지속해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요약했네요. 잘 요약했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까 전에 우리 메모 있었잖아. 여기서 아래 우리 요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래요. 자, 봅시다. 제목을 보니 이 글은 징크스와 루틴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글쓴이는 루틴과 징크스를 자,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아, 여기 힌트가 있네. 제목을 보니. 그래, 제목 가지고 추론한 거겠죠. 그 다음, 루틴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 여기 단어 있잖아. 단어를 보니 글쓴이가 루틴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분명해. 자, 단어의 의미겠죠. 자, 그 다음, 자, 머릿속을 정돈해서 경기에 하려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던 이 선수의 인터뷰. 그게 생각나. 이게 뭐예요? 배경 지식이죠, 뭐. 전에 한번 인터뷰하는 걸 봤나 봐요. 그 다음, 글쓴이는 루틴과 징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비교, 차이점은 대조라 그랬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뭐겠어요? 여기 글의 구조나 설명 방식이 되겠죠. 자, 이 문장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관련된 루틴도 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글쓴이가 루틴의 다양한 종류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문장의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여기 자 보겠습니다. 저 아래 질문은 친구들이랑 해보시고 자, 이 글을 보고 자,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해보자. 이 글의 소제목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자 이랬어요. 자, 버릇을 준수하라. 자, 준수하다는
규칙이나 명령 등을 그대로 따르고 지킨다는 뜻이야. 보통 버릇을 고치라고 하는데 버릇을 준수하라고 한 것을 보면 글쓴이는 버릇에 관해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버릇을 준수하라. 자, 그다음 루틴과 징크스는 무엇이 다른가? 자, 루틴과 징크스의 어떤 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을 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다른가 이렇게 됐잖아. 됐어요? 자, 그다음에 3살 루틴 80까지 가면 달인이 된다. 이 소제목은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변형한 것이구나. 이 속담의 원래 의미는 나쁜 버릇이 들지 않게 경계하라는 것인데 글쓴이는 뭘 하는 거야? 자, 생활 속에서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어떤 분야라도 어떤 분야에 서라도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어. 자, 그래서 소제목을 보니 글쓴이는 스포츠 선수들의 버릇을 예로 제시해 읽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심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루틴과 징크스의 개념을 정리한 뒤 실생활에서 루틴을 잘 활용하자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어라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글에서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 요 아저씨 여기 적히는 부분 앞으로 가서요 이제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루틴에 관한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이에요. 루틴은 긍극적인 행동 목표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 루틴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 징크스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루틴은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랬어요. 이 부분 찾아서 표시해 놓고 그리고 일상의 루틴도 수십 년간 축적되면 텔레비전 전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수많은 달인 같이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나만의 루틴이 적어도 10년은 지속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루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 놓고 이어지 보면은 글쓴이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만 시간은 대략 10년 정도 된다.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나만의 루틴이 적어도 10년은 지속되어야 성공한다는 뜻. 이거를 왜 는 거냐 됐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자. 자신만의 루틴을 지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자, 1만 시간의 법칙을 집어넣은 거겠죠.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두 상황에 적절한 조언을 해보자 이랬어요. 저는 지각대장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고, 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등교 준비가 늦어질 때가 많아요. 자, 글쓴이가 이 두 사람한테 조언을 하래. 됐어요? 그러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의 순서를 정하고, 자,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연습을 좀 해라. 됐어요? 그러면은 지각할 일 없이 시간도 줄이고 됐어요? 효율적이 살아나겠죠. 그 다음 징크스 부자 이게 됐어요. 저는 시험 보는 날이면 여러 징크스에서 시달려요. 미역국을 안 먹어본 먹는 것은 기본이고 머리를 감는 일조차 조심스럽지요. 징크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괴로워요. 자, 그러니까 글쓴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징크스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 좋지 않다. 됐어요? 자, 왜냐면 시험 결과와 징크스는 인과관계가 부족해. 따지고 보면 없어야 인과관계가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가져라. 됐어요? 괜히 징크스 만들지 마세요. 됐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러면 시험을 못 봐. 뭐 이런 시험은 공부를 안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뒤에 이 아저씨 적용 속도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의도와 자, 관점을 추론해 보자 이랬습니다. 웃기는 짬뽕, 웃기는 짜장면. 자, 봅시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 나는 영원한 딜레마. 자, 그러니까 어, 우리 딜레마가 뭐냐면 선택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 양쪽 다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경우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점에 가면 나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 앉은 친구는 짬뽕을 시키고 나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니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이 내가 짬뽕이고 녀석이 짜장면일 때는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까? 자, 어쨌든 앞자리의 친구가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는 풍경을 보노라면 참으로 군침이 돈다. 자, 그래놓고 불구슬한 국물은 얼큰해서 목구멍이 시원할 것 같고 그 국물 속에 쫄깃쫄깃한 자체로 다소곳이 내려앉은 면발과 갖은 채소의 어우러짐. 자, 송송 썰어져 자 국물 속에서 헤엄쳐 다니고 있는 오징어나 문어다리 따위의 자 해물들은 왜 그리도 맛있어 보이는가? 녀석, 저런 짬뽕을 선택하다니 복도 많군. 질투의 눈으로 후루루 쩝쩝대는 입을 본다. 정말 웃기는 짬뽕 같은 마음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는 짜장면을 시키고 친구가 짬뽕을 시켰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그런데 자, 녀석이 짜장면을 시켰을 때는 전혀 다른 마음이다. 우선 흑갈색의 신비한 양념에서 풍겨나오는 말할 수 없이 강렬한 유혹이 사람을 기죽인다. 젓가락이 버무려 주기를 기다리는 몇바들이 또 아래를 튼 모양새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 이거 뭐 대단히 표현을 잘했죠. 이게 되게 먹고 싶게끔 여기 위에서도
불구스름한 맛있어 보이는가? 그치? 자기가 짜장면이고 상대방이 짬뽕일 때는 짬뽕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짜장면일 때는 짜장면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이런 거야. 자, 그래 놓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걸쭉한 양념이 면발과 섞이는 동안 둥둥 떠다니는 자 오징어 다리를 건지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러니까 짬뽕을 시켰을 때 친구는 짜장, 나는 짬뽕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 애초에 시작할 때, 자, 글쓴이가 선택의 어려움을 딜레마라는 단어로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 같아. 지금 이 부분이 추론한 거야, 추론. 여기서 이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밑에 보니까 짜장 선택했을 때 자기가 짜장 선택하고 친구가 짬뽕. 그 다음에 자기가 짬뽕 선택하고 친구가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부러움과 뉘우침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선택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이제 글쓴이가 글쓴이 관점 그걸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애초에 잘 선택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고민 끝에 어렵사리 내린 결정의 결과도 여전히 후회스럽긴 마찬가지다. 짜장면 하고 보면 맛있는 것은 짬뽕이고 고르면 고르고 보면 그 반대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경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이 글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의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런 딜레마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모양새도 닮아 있다. 지금 경험을 삶으로 경험을 우리 인간의 삶 전체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장한다라고 합니다. 개념을 확장하는 거죠. 자, 스스로가 선택한 것에 대한 불만과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의 내용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연결해서 다른 거를 추론해내는. 됐어요? 지금 어, 중국 음식점에서 나타나는 그 딜레마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선택의 문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지. 뭘 선택해도 자꾸 아쉬움이 남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내는 거를 우리 표현 방법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알겠죠? 자, 그래 놓고 사실은 이미 선택된 것이 최상이었고 다시 살아도 그런 선택 이상이 없을지 모르는데도 이 길이 아니었으면 뭔가 나았을 것이라는 엉터리 확신으로 늘 뒤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이 중국집 풍경은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이런 딜레마를 짬뽕을 선택해서 후회, 짜장을 선택해도 후회. 파악한 어떤 중국집은 아예 짬짜면 이게 뭔지 알죠? 한 그릇에 두 개가 같이 오는 거 메뉴로 개발해 놓았다. 욕망과 후회를 모두 줄여 반반씩 담아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글쓴이의 관점이죠. 생각이에요. 됐어요? 짬짜면의 의미. 자, 그런데 이걸 보고 보니 희한하게 짜장면도 짬뽕도 모두 어정쩡해져서 생기를 잃어버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짬짜면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억울해하면서 먹어야만 탱탱하게 살아나는 맛이 있나 보다. 자, 그러니까 가지 못한 길 이런 거죠.
자, 내 그릇에 담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자, 지금 이제 자신의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 놓고 내 그릇의 것이 잠깐 못나 보인다. 휘휘. 자, 못된 마음으로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내 점심 식사만 망칠 뿐이다. 이제 글쓴이가 자,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 자신이 선택한 것에 자, 만족하는 것이 자,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될 것이다. 됐어요? 자꾸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말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최고였다. 자, 단무지 하나를 천천히 자, 베어 물면서 자, 아니 양파 껍질 위에 식초를 휘휘 뿌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 접시에 든 것이 진짜 맛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경험적이고 대단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뭐 주제가 지금 선생님 좀 전에 여기 썼잖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만족하고요. 됐어요? 집중하는 것이 삶의 태도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특징이라고 하면 일상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죠.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교훈,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뒤에 저 한번 봅시다. 자, 글을 읽을 때 자신이 자, 활용한 배경 지식을 한번 적어보자. 그러니까 니네 배경 지식 뭐 머릿속에 지금 읽다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요. 그치? 자, 뭐 또 다른 경험. 내가 뭔가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선택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단어나 문장 등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자, 내용을 어떻게 추론하며 읽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글쓴이가 선택의 어려움을 딜레마라는 단어로 표현했구나. 어떤 걸 선택해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치? 자,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서 글이 어떻게 나갈지 추론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엉터리 확신 같은 표현에서 이미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관점. 자, 이거는 자, 우리 글에 대한 표현. 이거를 활용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해 봅시다. 글쓴이의 구조를 파악해보자. 글의 구조를 파악해보자. 자, 중국 음식점에서의 경험. 짬뽕과 짜장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것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임. 우리 삶의 모양새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긴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글쓴이가 일 같은 구조를 아이고 이렇게 책이 잠깐만 일 같은 구조를 활용한 의도를 한번 자 말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어떤 경험이죠. 중국집 짜장 짬뽕 그 경험을 통해서 자 확장을 하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깨달음을 전달하는 구조죠. 됐습니까? 활용한 의도는요, 독자에게 흥미도 유발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거를 연결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유추의 방법을 이용해서 어, 흥미를 유도한 그런 글입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해 보세요. 자, 내 그릇에 담긴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대놓고 얘기한 거야. 이게 글쓴이의 깨달음이에요. 글쓴이의 깨달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 그릇에 것이 잠깐 못나 보인다고 휘휘 못된 마음에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내 점심 식사만 망칠 뿐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글쓴이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딱 정리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끝. 그래, 마지막 부분. 그래놓고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한 걸음 더 우리 45분째 됐는데 우리 여기까지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자, 보세요.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여 카드 뉴스 완성하기. 카드 뉴스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고 마지막 장면을 완성해 보자. 남극 동물들이 사라졌다. 지금 의문문으로 시작했죠. 여기에 점선돼 있는 거 보여? 이렇게. 이게 무슨 모양 같니? 펭귄 모양 같죠? 남극 동물들이 자 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앞으로 80년 뒤에는 남극 동물의 상당수가 멸종 위기. 이걸 얘기하는 거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수치를 주면서 이거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죠. 선생님 80년 뒤면 엄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지구인데, 그쵸? 80년 뒤에 동물들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면 되겠니? 그치?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독자의 흥미 유발 그리고 이렇게 그림 이 부분을 하면서 이거 뭐지? 왜 점선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글과 이미지를 가지고서 얘는 글이죠. 그리고 얘는 이미지예요. 가지고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 거네요. 됐어? 자, 그래 놓고 심각함을 여기 구체적인 수치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면요.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지금 온도가 올라가죠. 이거 지금 온난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빙빙빙빙 녹고 있잖아. 자, 그치? 자, 빙하가 녹고 있다. 자, 빙하가 녹아내려 남극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질문에 대한 답 첫 번째가 이제 온난화 뭐 이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먹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 무분별한 조업. 자, 여기 무분별한 이런 단어가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 부분별한 조합 때문에 크릴, 새우, 물고기 등 남극 동물의 먹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됐어요? 까닭의 두 번째는 먹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무분별한 조합 이걸 얘기하겠네. 자, 그래 놓고 자, 생활 공간이 망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남극에 이루어지는 여러 개발 활동으로 남극 동물의 생활 공간이 망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는 이유 남극 개발 활동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지막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6장 카드 6장 가지고서 했으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남극을 지켜주세요. 자,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 자, 남극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이 나오면 되겠죠. 됐어요? 자, 카드뉴스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해서 카드뉴스의 첫 장면에 담긴 의도. 우리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자,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하는. 자, 여기 보면은 질문, 글로, 자, 점선, 이미지로, 자,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극 동물들이 사라진 현상에 관한 카드 뉴스의 관점은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가 온난화. 그 다음에 자 무분별한 조업. 그 다음에 남극 개발 활동. 자 이것 때문에 자 남극 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켜달라. 이런 내용을 어, 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떻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려서.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 추론하며 읽기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휴쌤입니다.